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유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추워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유독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에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효연 아나운서는? 이게 막 정말 많이 다니고 일해서 피곤한 거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뭐 심리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데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더 막 이게 나가고 싶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피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또 혼자 저 두고 어디 다녀오신 줄 알았죠. 자, 이럴 때는요. 잠이 좀 확 깨는 순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잠이 확 깨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단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랑 막 상사 욕을 하고 있었는데 상사가 옆에 있었던 거야. 다 들었던 소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친구들 카톡인 줄 알고 딱 상사 욕 올렸는데 그게 우리 회사 채팅창이었어. 이런 거 정말 어떡하죠? 이렇게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계속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기운이 빠진다, 뭐 힘이 안 난다, 계속해서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 뭐 또 피곤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쵸. 저희가 이제 장난처럼 좀 깜짝 놀랄 순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잠 깨기 위해서 해봤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기운이 처질 때 좋은 생각, 좀 행복했던 순간 생각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저희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들께 행복한 순간이 되도록 또 기억될 만한 순간이 되도록 좋은 부동산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저희가 방송하는 내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들이 있으셨잖아요. 고민들 올려주시면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 남겨주실 거니까요. 네. 노란톡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오늘은 특히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리치에셋 황태현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은 분들의 고민 더 자세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될 거니까요. 지금부터 노란 채팅창 들어오셔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투자처 혹은 투자 타이밍 아니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진단까지 오늘 이 시간 다 도와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월요일은 법률 고민, 수요일은 풍수 고민, 목요일은 세금 고민, 그리고 금요일은 경매 관련 고민 이렇게 또 해결해 드리니까 이와 관련된 이슈들도 언제든지 뭐 꼭 화요일에만 투자 관련 고민 올려야 되나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마음 편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곧 여러분 만나뵈러 갈 예정인데요. 좋은 정보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만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좀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티타임 즐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셔야겠죠? 잠이 확 깨 알토란 같은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유 피곤하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피곤한 일상 속에서 누가 좀 투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발품 팔지 않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셨죠? 그렇다면 매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에서 시원한 정보 대방출해 드릴게요. 곧 만나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이다 이제 이슈 팩트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슈 팩트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포털 사이트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뭐 신혼부부가 집 살 때는 대출 규제 완화해야 된다라는 노웅래 최고위원의 주장이 이제 기사로 실렸습니다. 아무래도 신혼부부가 이제 집 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집 사기 더 어려워졌다. 부담 지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와,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특히나 최근에 계속 폭등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서울에 집 사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집주인 마음대로 전월세 인상 과도하다. 상한제 전면 시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전월세 시장에 대한 필요성을 전면 주장한 이유가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어서 정말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동산 관련한 어떠한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한 제기 대책 어떠한 대책들이 제기가 되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내년에도 집값과 주가 상승이 지속될 거다. 자산 격차가 더 커질 거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제 뭐 요즘에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도 내년에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이슈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더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사실 과열됐다 이렇게 평가가 많이 받고 올해 지금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까지 패닉 바잉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더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될지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내년까지도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띨 걸로 예상이 되는 이 시기에서 어느 지역에 또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이러한 것들 오늘 저희가 잠시 후에 황태현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면서 고민 해결까지 해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된 궁금증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픈 채팅장에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를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화면으로 보실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혼, 비대면 서비스, 올인룸, 포미족. 네,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혼하면 어찌됐든 혼자 살게 되니까 그리고 뭐 비대면 서비스도 알겠고요. 올인룸도 뭐 집에서 다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포미족은 뭐예요? 힌트를 드릴게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네, 여기에 폼이 들어간, 죄송합니다. 여기에 폼이라는 게 들어가요. 헷갈리시죠? 네. 자, 제가 영어로 좀 할게요, 오늘은. 네. Poor health, one, recreation, more convenient, expensive. 네. 아시겠나요? 네. 네, 이 앞 글자들을 따서 네. FORME 그래서 포미가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별로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인데요. 저처럼 소비 트렌드를 앞서가는 젊은 층을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젊은 세대 맞죠? 네, 워낙에 동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봤는데 보니까 뭐 1인 가구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좀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우리 다음 코너에서 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1인 가구와 관련된 이야기들 궁금하다 하고 싶다도 아니면 1인 가구가 살기에 참 적합한 실거주 목적으로 적합한 곳이 어디일까 등등 아니면 1인 가구가 정말 내가 현명하게 소비하기 위해서 투자할 만한 좋은 투자처는 어디일까 궁금하신 분들 오픈 채팅창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로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오픈 채팅창 여러분들 남겨주신 글들 쭉 보고 있어요. 정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들을 남겨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 채팅창에 작성 드려도 상담 가능한지요? 저희는 채팅창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다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1시 방송이죠 하셨는데 저희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채팅창은 24시간 열어둡니다. 언제든지 고민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포미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포미족이 이제는 뭔지는 알겠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포미족들이 부동산 투자로 혹은 아니면 실거주로 좀 선호하는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효연 아나운서도 참 좋아하는 지역이죠. 네. 청담동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남의 청담동인데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싸면 좀 잘 안 팔린다는 그런 통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통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담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청담동의 핫한 그 주변 지역의 시세를 좀 먼저 보실 텐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매가가 엄청나죠. 12억에서 16억 요 정도 사이, 뭐 7억대도 있고요. 네, 9억대 이런 식으로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청담동 일대 시세는 이렇게 10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중에서 10억대요.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네. 포미족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바로 디귿 오피스텔인데요. 네. 자, 이렇게 지금 한강을 바라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야. 이제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 때부터 럭셔리한 하우스로 입소문을 타서 완판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네. 그래서 청담동은 오피스텔도 맞습니다. 정말 물건이 없더라고요. 워낙에 고급 주택들이 즐비한 곳이잖아요. 이 지역 일대가. 네. 공원도 끼고 있고 한강도 끼고 있고 그리고 전 세대가 4.3m의 층고를 갖고 있어요. 높은 층고를 갖고 있고 양방향의 통창을 갖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젊은 층들 그중에서도 포미족들이 호응을 굉장히 많이 줬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럭셔리 하겠네요. 럭셔리하죠. 네. 한강 주면 쫙 양통창 자, 채광 복층. 좋고. 네. 너무 부럽죠?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성수동에 위치한 곳을 한 곳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좀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호텔급 서비스를 장착을 해서 정말 주거시설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곳인데요. 자, 이런 뷰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아파트 최초로 조식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스파나 수영장, 스카이 라운지 같은 호텔급의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안에도 굉장히 럭셔리하죠. 네. 그래서 이런 뷰를 갖고 있고 이런 공간감을 갖고 있어서 이런 차별화된 상품의 가치가
시세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시세를 보시면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의 전용이 35제곱미터 크지 않아요. 그런데 무려 14억 원대의 실거래가가 실거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처음에 주택형의 분양가는 최초에는 최고가가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4억대에 달하고 있으니까 와. 엄청난 상승을, 그래서 포미족이 이렇게 시세 차익도 같이 가져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참 부럽죠. 네. 그러니까요. 야, 정말 부러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정말 럭셔리한 삶을 누리면서 내가 누릴 네. 거 다 누리는데, 그리고 이 부동산도 또 나한테 더 앞으로 더 누릴 만한 그런 시색 차이까지 가져다 준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우리 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봤지만 요즘에는 뭐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아파트들도 그렇고요, 고급형 호텔 서비스까지 제공이 되니까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런 고급 오피스텔, 포미족들이 이렇게 고급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뭐 인기가 높아졌는데, 중소형 오피스텔로도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와, 나도 그렇게 좀 고급스러운 삶을 영위하면서 또 부동산 투자까지도 잘해서 시세 차익까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닐 것 같거든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느 지역 쪽으로 좀 어떤 유형 투자처로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원룸에서 투룸까지 요즘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인데 특화 설계나 고급의 공용시설을 갖춤으로써 정말 상류층의 라이프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높이는 지역이 많은데요. 이런 곳들은 주로 여의도나 청담동, 논현동 이쪽에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곳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거 지도로 함께 확인을 해 보실게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곳이 바로 삼성동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위치가 보시면 삼성역 이 주변의 인근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 지역은 GTX-A, GTX-C, 광역철도와 위례 신사선 예정이고요. KTX 개발 호재가 정말 많아서 미래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효윤 아나운서도 잘 아실 텐데 네. 이쪽이 도심공항도 있고요. 네. 뭐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 지역 중점적으로 다 보시면은 업무지구잖아요. 삼성동의 테헤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입지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배우 수요도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워낙에 네. 큰 업무지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지역 주변으로 해서 포미족을 겨냥한 만큼 차별화된 그런 설계도 돋보이는데요. 평면 설계를 활용을 해서 원하시는 대로 구조를 또 바꿔서 입주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고,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호텔식 서비스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픈 채팅창에 야, 역시 청담이다 막 이러면서 네. 야, 청담동은 오피스텔도 10억이 넘어가네요 하면서 이제 청담에 관한 이야기들 남겨주셨어요. 계속해서 자유롭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궁금증도 좋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24시간을 열어두고 있는 오픈 채팅창이니만큼 자유롭게 글 남겨주시고요. 또 마음 편안하게 고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이슈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부분은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최종적인 선택만큼은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니까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중한 결정에 계속 도움 드리도록 함께 할 거니까 많은 분들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노란 채팅창에도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황태현 대표 모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벨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내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떠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중국 우한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 국제적인 노력에도 꺼지지 않는 확산세. 마침내 다가온 대폭락장. 급격히 떨어진 국내 증시. 최악의 실업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서로를 응원하고 조금 더 배려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대한민국 내외경제TV가 응원합니다.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비대면 소통 방송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고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더 많은 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분도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더 리치에셋의 황태현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많은 고민 해결해 드리고자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바쁘실 텐데.
뭐 하나도 안 바쁩니다. 우리 황태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팬층이 두텁기 때문에 그쵸. 오늘 저희가 오픈 채팅창에 더 리치 SF 황태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했더니 방송 전부터 난리가 정말 났네요. 많은 분들이 네.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방송 전부터 이렇게 관련된 고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고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송 전에 일단 남겨주신 분의 고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호원동의 현대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계시는데 또 청량리도 전농동의 동아아파트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호원동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 투자를 하셔가지고 약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5억 2천에 구입을 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의정부 집값이 6천 정도가 뛰었는데 매도할 타이밍인지 또 2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세금과 관련된 고민도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고민 좀 남겨주셨거든요. 의정부, 전농동 둘 다 2019년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께서 과거에 이제 취득을 하셔가지고 네. 하나를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 하나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둘 이제 다 가져갈지 아니면 뭐 하나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시각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의정부가 이제 북부 지역에 있고 네. 이제 밑에 쪽에 이제 청량리라는 이제 이쪽 도심 안으로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네. 도심과 이제 북부 이제 경기권인데 이제 여기 2개를 놓고 봤을 때 자,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으면 자, 우리가 자, 핸드폰이 만약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핸드폰이 성능이 좋은 게 있고 성능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 안 쓴다 그러면 어떤 거 안 쓰겠어요? 안 좋은 안 좋은 거 거요. 버려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동산은 우리 앵커분들처럼 그냥 안 좋아요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가 비용 대비했을 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을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청량리 샀으면 당연히 큰 돈이 들어갔을 거고 네. 이쪽 의정부를 샀으면은 조금 덜 들어간 상태에서 수익은 극대화가 됐을 거고요. 그죠? 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익은 챙겼다. 근데 이제 그다음 선택지 이게 이제 이만큼 올라갔고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그다음 가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폭이 만약에 청량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의정부는 그냥 이런 어떤 흐름은 패턴을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2개 중에서 하나를 정리하고 그다음 우리가 부동산이 넘어갈 때는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대안? 네. 대안은 뭐냐? 이거 정리하면 현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럼 현금에서 다시 실물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의정부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도심으로 들어갈 거냐? 그러면 지금 바라보는 시장 여기서 우리가 지금 2020년은 거의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2021년 시장을 어디로 보고 이제 달려갈 거냐의 문제. 그리고 지금 취득했을 때 앞으로 2021년이면 여기서 이제 2년 단위로 가지 않겠어요? 2023년, 2025년 뭐 이런 식으로 네. 패턴이 갈 텐데 그러면 2023년에는 어디가 호재가 있고 또 2025년에는 어디가 호재 있는지를 보고 그렇죠. 지금 경기권에 있는 걸 매도를 해서 도심으로 바로 진입하는 전략 네. 이게 1번이 될 거고요. 네. 아니면 그냥 경기도를 매도했는데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없고 지금 이 자금을 합쳐도 사실 그 서울로 들어오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죠.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찾으실 때는 일단 내가 대안이 되는 지점을 먼저 선택해 놓고 네. 그 다음에 매도를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지 그냥 들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게 좀 올라온 것 같아. 지금 이 지역이 이만큼 올라온 것 같으니까 이걸 싹 매도하고 다른 데 가볼까 그러면 아차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왜? 팔고 나면 왠지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팔면 오르더라 이런 일 많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면 보통 또 떨어지기도 일수긴 한데 네.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도심을 바라보는 시장이 우리 의정부는 지금 아파트 자체가 뭐 현대 아파트 자체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그 다음에 어떤 부가가치가 다시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국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던가 이렇게 정부 정책을 놓고 봤을 때는 개발 정책을 좀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발 정책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공공재개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규모 정비 사업들,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정비 사업들을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이 의정부에 있는 상품이 대체될 수 있는 상품. 이걸 빨리 찾는 게 가장 시급한데 지금 도심 내 서울시
이 북부 쪽 있잖아요. 요 북쪽. 네. 이 남쪽 말고 한강 이 위쪽으로 이렇게 의정부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앞으로 21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개발 방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공부하셔서 대안이 딱 있다 그러면 의정부는 투자 수요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수요 플러스 투자 같이 들어가니까 네. 아마 매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을 잡으시는 건 좋은데 매도를 하는 건 맞다. 근데 대안부터 찾고 매도하자. 이게 제 답변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다행히 환금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러게요. 매도는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매도했을 때 어느 지역으로 또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매도를 하고 나서는 좀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그리고 정책적으로 집중되는 곳, 이슈가 모이는 곳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곳이 어디일까? 이게 참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럼 그런 투자처가 어디인지 저도 알고 싶어요. 이런 글들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에 계속해서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고민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의 고민 더 보도록 할게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21단지 34평입니다. 창릉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상승할까요? 아니면 워낙에 창릉 신도시에 공급이 많다 보니까 하락을 하게 될까요? 라는 고민 남겨주셨거든요. 어떨까요? 행신동이라던가 이런 일대는 창릉 신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그 가격의 폭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유지 상승 쪽으로 반응을 잡아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고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낙후가 좀 돼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만 놓고 봐더라도 사실 신규 아파트 물량이 엄청 비싸잖아요, 사실.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새 거를 찾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맥락이 뭐냐면 새 거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사람들이 좀 오래된 건 안 찾을까요? 네. 라는 어떤 생각이신데 네. 우리가 이제 길 건너에 한번 제가 김포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김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면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철도가 생기고 사람이 증가를 하니까 새 거가 들어오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인구가 들어오면서 새 거를 찾는 수요자가 많아졌던 거고 많아지니까 인구 대비 공급 대비 수요가 느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새 거를 다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좀 가격이 저렴한 거를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자, 구매 수요자, 저가 수요자하고 가는데 앞에서 신축들이 끌고 올라가니까 구축이라고 하는 일반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같이 몸값을 끌어올리는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김포 신도시 이런 데를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길 건너에 지금 보면 이쪽 일대 킨텍스 일대도 한번 봐보시자고요. 킨텍스 일대에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가격이 올랐다? 이 논리가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뭐 한강변이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GTX가 들어온다 지금 공사를 딱 하니까 그런 어떤 개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요. 네. 자, 여기가 가격이 오르니까 주변에 정발산, 마두, 이쪽에 뭐 백석이라던가 대화라던가 이 일대 3호선 라인을 줄기를 갖고 있는 데들도 일제히 다 같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됐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창릉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물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새거가 만들어지면서 일단 거기가 채워져야지만 나머지가 같이 올라가는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길 건너에 어떤 김포 신도시만 보더라도 김포 그러면 예전에는 부동산에서 와 거기 미분양인데 거기 들어가서 괜찮겠어요? 라는 맞아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어땠어요? 최근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보면 뭐 거의 가격이 2배 가까이 네, 엄청 올랐어요. 뛰는 이제 효과가 네. 발생이 됐고 기존의 종전 어떤 그 주거 형태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쉽게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만약에 거주를 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대안을 가지신다면 거기서 머무시다가 창릉 신도시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선택일 거고 지금의 집값이 2020년도까지 보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부동산이 계속 상승장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도 이 영향을 받다가
만약에 조정이 오면 한번 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대출, 무리한 가격대에서 진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청약이라든가 청약 신도시라는 거는 일단 청약 시장이잖아요. 시장. 그러니까 노크를 일반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고 청약 시장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조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너무 무리하게 가져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출과 관련된 질문들도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다들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좀 영끌해서 대출 될 수 있는 만큼 영끌을 해서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들 이렇게 급급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상담 받으시면서 좀 관망하시면서 좋은 투자처 그리고 좋은 타이밍을 잘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질문 어떤 거 볼까요? 네, 지금 저도 노란톡 보고 있는데 네. 황 대표님 실제로 만나 뵙고 싶다고 난리가 났네요.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서울과 수도권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투자가 많이 힘든데요. 연신내나 구파발 쪽 빌라 투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안양역 인근 역세권 투자가 좋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뭐 연신내 이야기를 참 많이 물어보시네요, 대표님. 지역과 상품 그리고 이제 이제 빌라냐 아파트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구파발이냐 연신내냐 안양이냐 이걸 떠나서 이제 지금의 이제 키워드 제가 이제 키워드를 같이 한번 물고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뉴스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언론 이제 기사나 이런 걸 접하시다 보면 재건축이 힘드니까 네. 이제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이라던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던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 자 빌라를 부셨습니다. 그럼 만드는 게 뭐예요? 아파트요. 그죠? 부셔서 그냥 아파트예요. 근데 이게 부셔서 개발을 하면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신규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좀 개발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게 지금 현재 어떤 공통 분모로 돼 있으신 거고 우리가 이 신규 아파트가 될 만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역세권이래요. 역세권은 뭐냐면 우리 지하철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를 쳐다보느냐? 자, 봐보세요. 빌라촌이니까 일단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낮겠죠? 네. 매매가도 낮고 상품도 낮으니까 가격이 일단 낮을 거고 그럼 낮은 만큼 투자금도 적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세부담이 많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취득세, 뭐 종부세, 재산세, 뭐 양도세 아유, 뭐 다 머리 세요. 아파 그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무겁지 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아파트 그러면 일단은 뭐 8억, 9억, 10억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GTX 있는 라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 다 통틀어서 보면 빌라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데 중에 청량리, 용산, 연신내 정도 아닌 이상은 네. 거의 다 아파트나 아니면 업무시설 밀집돼 맞아요. 있거든요. 삼성역 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네. 자, 여의도 없을 것 같아요. 재개발 없죠. 그냥 네. 아파트촌이니까. 그쵸, 네. 자, 신도림역 거의 다 아파트촌이죠. 네. 그러니까 소액을 가지고 그래도 역세권인데 개발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맞네요. 그 중에 있다라고 하면 용산, 청량리, 연신내역 정도인데 청량리나 용산은 어때요? 좀 뜨겁잖아요, 벌써. 네. 근데 그나마 아직 연신내역이 조금 덜 뜨겁다 보니까 다 내 자금을 맞춰서 소액으로 좀 갈 수 있는 데 없을까 찾다 보니까 그렇게 찾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단연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찾고 있다. 그래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게 제가 지금 2020년 우리 지금 12월에 이 방송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잖아요. 네. 이게 개통이 23년, 24년 이렇거든요. 이때가 되면 아마 이 GTX가 처음이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될 거예요. 네. 계속 노출이 될 거고 우리 어디 이게 역사가 생겨서 이거 타보고 다녀보고 막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부로 느끼니까 네. 그때가 아마 가격이 좀 올라가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연신내역 일대라든가 이 불광역 일대 이 일대는 잡아보세요. 가련지구라든가 불광지구라든가 대조지구 이런 데들은 이미 개발을 다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철거가 들어가서 아파트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뭔가 뭐라 그럴까요?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전략 거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서울시에서 이렇게 뭐 연신내역이라던가 운수역이라던가 3대 거점 잡아가지고 신전략 거점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한 2019년 12월경 정도 되는데 그때 만들면서 그게 앞으로 이 도시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개발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고 의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에 따라서 개발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이쪽에 보면은 다 빌라촌이거든요. 촌 자체가. 네. 그래서 한 4, 50년 가까이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지역에 하고 있는 데를 살려고 그러면 프리미엄까지 주고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딱 가보면 여기는 내가 못 살겠다 싶은 데 있으시죠? 네,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사냐 막 이러고. 그죠? 이제 불편하겠다 사실은 싶은데. 불편하니까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좋은데 개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쵸. 사실 말도 안 되지. 네. 아파트 네. 멀쩡한데 재건축합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재개발도 똑같다. 이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한데 거기에 교통이라는 프리미엄이 딱 들어와가지고 주변에 재개발을 하는 어떤 프리미엄들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역세권의 어떤 프리미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이게 단연 이 시간에만 안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통이 되는 시점 그리고 개통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호재들은 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발품 파셔가지고 대신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여기 잘못 사시면 큰일 나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조금 허름한 데들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데들 좀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네, 방금 전에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신 지역 제가 정확하게 잘 봐놨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앵커님만 아시는 걸로.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답변 궁금하시다면 드릴게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채팅창에서는 제가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까지 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대표님 연신내를 갔다 와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길이 좁고 너무 오르막이고 그래서 진짜 개발이 여긴 꼭 필요하겠다. 개발이 맞아요.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곳들이 연신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 자체에서 주민분들끼리 네. 이렇게 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데도 있고요. 음. 또 이제 그런 정보들은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 아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동산에 그래도 네. 뭔가 내가 이 부동산이라는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또 어떤 돈의 목적보다는 내가 지금 부족하게 사니까 서울 시내에 내가 아파트라도 한 채 만들어 볼 수 있는 네. 씨앗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도 있으시잖아요. 네, 내 집 맞아요. 마련 차원에서. 네, 그쵸. 정말 뭐 아파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살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죠. 무슨 10억이 엄두가 안 애기 납니다. 이름 같아. 네. 이름을 그냥 10억이라고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괜찮네요. 그래서 네. 평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다 네. 보니까 네. 그래도 추후에 내가 어떤 신규 아파트라도 하나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갖고 네. 이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하시면 좋고 네. 또 그만큼 또 지역에 좀 발전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좀 워낙에 지켜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특히나 이제 교통 호재도 워낙에 기다리고 있는 게 참 많고요. 그리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아마 연신내 직접 가보시면 여기 진짜 개발이 꼭 필요하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될 만한 곳에 또 빌라 투자. 지금 아파트는 너무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파트는 도저히 안 되겠어 하시면서 빌라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모이면서 많은 기사에 빌라에도 패닉 바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글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도 아파트 투자 말고 빌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개발이 될 만한 그리고 개발 압력이 높고 어떤 호재가 있는 연신내와 같은 지역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빌라 투자의 팁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또 어떤 거 확인해 볼까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글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질문 드릴게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역 주상복합 롯데캐슬 스카이 L65의 수익형 부동산 주상복합 내 상가 오피스텔인데요. 시세 전망이 어떠할까요? 물건이 나온다면 매수 의견 어떠실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그러니까 상가라는 상품 자체를 선택하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돌다리를 이렇게 두들겨 보셨으면 좋겠는 게 네. 어떤 뭐 브랜드가 있어서 무조건 상가가 잘 되고 올라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어찌 보면 뭐 아파트 단지 우리 지금 주상복합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세대원들이 쓸 수 있는 그 뭐 몇 세대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1인 가구다, 만약에 원룸이다 그러면
뭐 500가구다 그러면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500명 네. 기준에서. 근데 유동성은 없는데 그냥 고정적인 그 세대수만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좀 무리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집 앞에 편의점 마트가 있어도 차 타고 대형마트 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써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상가라는 어떤 상품 자체가 그 값어치를 조금 더 높이시려면 굉장히 독점적이어야 돼요. 예를 네네. 들면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국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죠. 뭐 세탁소 요즘에 얼마나 편의를 원하십니까, 그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그냥 단순한 음식점, 뭐 단순한 뭐 빵집, 뭐 단순한 뭐 이런 어떤 그냥 우리가 종전에 볼 수 있는 음식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네. 유동인구가 없고 장사가 잘 안 되면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뉴스 보시면 반값 임대료 그죠? 네. 지금 소상공인분들 다 막 너무 힘드시잖아요, 힘드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상가라는 걸 단순히 그냥 브랜드의 단지에 있어서 이게 좋을 거야 이런 논리로 질문을 주시는 거는 네.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좀 유동인구도 보시고 고정인구도 보시고 상가니까 네. 상권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독점적인 걸 선택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게 오르겠다 떨어지겠다 이렇게 논하는 건 좀 어렵고 네. 청량리역 일대 이것만 생기지 않거든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대표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청량리역이 좋은 거는 알겠어요. 앞으로 정말 많이 변화할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경쟁력이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주택 쪽이 더 합리적일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와, 상가라면 네. 정말 작던가 아니면 네. 정말 크던가 아. 뭔가 규모의 경쟁이니까 어설프면은 예를 들어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해도 테이블을 몇 개 못 놓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아니면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꾸미는 거 하신다 그러면 네. 되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조금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이미 선택하셨다면 시장 조사 그리고 어떤 그 상권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청량리가 사실 네.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근데 지금 아파트, 뭐 주택 쪽으로 청량리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주택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도 늦은 거 아닌가요? 늦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상품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아까 연신내든 청량리든 간에 네. 아직 부시지 않았잖아요. 네. 아직 개통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는 아직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도시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나요? 이렇게 모델하우스 같은 데 방문해 보셨어요? 네. 네네. 아파트 이렇게 딱 만들어 놔서 네.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아파트는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라는 거를 보고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계약하는 거죠. 하고 네네. 네. 계약을 했는데 만들어지는 동안에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네. 분양권 상태인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프리미엄이요? 프리미엄. 네. 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프리미엄을 달래요. 그죠? 네. 그 다 만들어지면 어때요? 또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들어가는 거라서 네.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네. 아직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기회가 있을 것이다. 기회를 찾는 방법은 노란 채팅창에서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태현 대표의 이야기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이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계속해서 오픈 채팅창은 24시간 열어둡니다. 노란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거 투자에 있어서 끝까지 신중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내일은 풍수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글 남겨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